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지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3분 주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말하기 발표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주고 학생이 준비를 해서 3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그 원고는 보지 않고 외워서 발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3분 발표는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다 합니다. 그래서 1급에서도 할 수 있고요. 2급, 3급, 4급, 5급, 6급, 그 고급도 3분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전에 한 번, 그리고 뭐 기말고사 전에 한 번, 이렇게 한 학기에 두 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전에 주제 발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뭐 역할극을 한 번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평가의 어떤 다양성이죠. 그래서 계속 주제 발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말하기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또 학생들의 어떤 말하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제 발표는 뭐 한 학기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이것은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3분 발표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그러면 이제 오늘은 3분 발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분 말하기 발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바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준비 부족이 있겠죠, 아무리. 그래서 뭔가 이제 학생이 미리 준비를 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없이 바로 발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뭐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문법도 오류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말하기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어떤 발표를 또 제대로 수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교사가 피드백을 해 주셔서 학생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바로 어떤 뭐 발표 날짜를 정해서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제 주제를 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제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행이고 하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주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인제 학생들이 한 반이 10명, 12명, 15명 정도 되는데 모두 인제 그 똑같은 주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똑같은 주제만 또 듣다 보면 발표할 때 내용이 또 너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쪼끔 어떤 평가에 있어서 너무 내용이 또 유사하게 되고, 그것이 또 평가라는 것이 뭔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제를 하나만 주시는 것보다는 뭐 두 개 정도 좀 주셔서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학생이 또 선호하는 주제가 있고 또 자기가 자신 있는 어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만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행이죠. 근데 여행 딱 주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 어떤 팁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냥 주제 딱 여행, 자 알아서 써, 이것이 아니라 큰 주제는 여행이지만 그 여행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교사가 팁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시면 아래 언제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어디로 여행을 갔습니까? 그러면 학생은 이제 여행의 주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갔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자, 그래서 여행의 주제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팁을 보고 학생이 이 내용을 어떤 팁 내용을 토대로 쓸 수도 있고, 뭐 똑같이 이 팁에 어떤 맞는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것을 토대로 또 내용을 다양하게
학생이 구성을 해서 여행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취미인데요. 자, 취미가 무엇입니까? 큰 주제는 취미고,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을 했습니까? 왜 그것을 좋아합니까? 학생들은 뭐 취미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생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어떤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것을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학생에게 그냥 취미에 대해서 발표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몇 문장 이렇게 쓰다가 그 준비하는 거죠. 이제 발표문 원고를 써야 되는데 몇 문장 쓰다가 인제 학생이 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좋을지를 미리 이렇게 질문 형태로 팁을 주시면 학생이 그 어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태로 어떤 원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큰 주제 하나 이렇게 던져 주고 알아서 학생이 발표하게 하면 학생들이 좀 어렵습니다.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발표를 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발표를 좀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교사가 이렇게 "취미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했습니까? 왜 그것을 좋아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것을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 형태를 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내용을 토대로 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취미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 형태로 팁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 주제를 주면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인제 과제 형태로 여기 원고지에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인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일 주일 정도 이렇게 아니면 좀 길게는 2주 정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제 언제까지 써 오게 합니다. 그래서 써 오게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이 이것을 쓴 것을 교사가 언제까지 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사가 학생이 쓴 어떤 발표문을 보고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빨간색으로 이것을 문법 오류가 있으면 문법을 고쳐 주셔야 되고 어휘나 또 내용적인 거 뭔가 쪼끔 어색한 문장들 표현들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아래는 안 배운 단어 5개 이하. 이거는 뭐냐면 인제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인제 인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어떤 뭐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운 어휘로만 하면 좋은데 또 발표를 하다 보면 배우지 않은 어휘를 학생들이 또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배우지 않은 어휘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5개 이하로 안 배운 단어를 써라." 그러면 학생들이 좀 여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죠. 그래서 안 배운 거 좀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제한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냥 안 배운 어휘도 막 쓰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발표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또 듣는 사람들 그쵸. 다른 학생들 동료 학우들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배운 단어는 5개 이하로 이렇게 한정해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배운 단어는 인제 여기다가 써서 이것도 인제 제출해야 되고 나중에 발표할 때는 그 안 배운 단어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발표할 때. 그래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야 인제 듣는 사람들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인제 학생은 인제 다시 쓰기 해야 됩니다. 2차 다시 쓰기. 인제 교사의 피드백을 받고 학생이 인제 어떤 것이 틀렸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를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한 종이 인제 교사가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써야 돼요, 다시. 그래서 피드백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씁니다. 다시 쓰고요. 역시 안 배운 단어 5개 이하.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다시 쓰기 이름 쓰고 이렇게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쓰고요. 그다음에 인제 발표할 때는 이렇게 발표문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발표문 원고 그래서 보시면은 인제 보통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뭐 여행입니다. 취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내용
여행이면 여행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취미면 취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표현과 끝내는 표현이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끝날 때도 이런 표현을 모르면 학생들이 그냥 뭐 "감사합니다."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작하는 어떤 표현들, 끝내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형화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공식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공식화, 어떤 정형화된 표현. 그래서 이렇게 3분 말하기 발표,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시작하는 표현들, 정형화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식화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끝낼 때는 이렇게 끝낸다. 이런 표현들을 학생들에게 공식화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표현들을 당연히 알게 되고, 그 중간에 자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기본적인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말하기 발표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 교육은 분석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떤 덩어리 교육이다, 형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묶을 수 있는 거, 포섭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묶을 수 있고 포섭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묶어서 같이 제시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그래야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더라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오류가 많아지고 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게 되고, 또 학생들이 자신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학생이 한국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교사가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학생이 스스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학생이 이걸 뭐 깨달아서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사 외에는. 물론 이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교실에서 이런 어떤 정말 말하기 발표 때 쓰는 표현들, 시작할 때 쓰는 표현들, 끝낼 때 쓰는 표현들, 이 정형화된 표현들, 이런 공식적인 표현들, 공식화된 표현들은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학생들이 말하기를 더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은 항상 분석적인 교육이 아니다. 항상 덩어리 교육이고 형태 교육이고 공식화해서 알려줘야 된다. 한국어는 수학이 아니지만 언어지만 공식화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쉽게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공식화하지 않으면 교사의 설명이 많아지게 되고 구구절절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복잡해지고 추상적으로 돼요. 그럼 학생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식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국 교육 현장에 나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실 때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드리는 말씀을 항상 잘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공식화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꾸 좀 생각하시고 좀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면 점점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생겨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더 재미있게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그런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고 정말 한국어를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 학생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국어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전파 또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어 교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 배운 단어 5개 역시 제한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이 인제 이거 발표문 원고를 교사한테 제출하고 발표할 때는 이 발표문 원고를 보면 안 돼요. 간혹 이제 준비가 안 된 학생이 발표 원고를 보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죠, 읽기. 그래서 그런 학생은 점수가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쓰고 이것을 다 암기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서 발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이것은 뭐 초급에서는 어렵지만 뭐 중급 이상이 되면 발표문 원고 외에 이제 PPT까지 준비해서 PPT를 보여주면서 인제 시키는 거 이것은 중급이나 고급에서 하면 되고 초급에서는 뭐 PPT까지는 어렵고 발표문 원고만 제대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에서는 발표문 원고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중급이나 고급은 쪼끔 더 확장해서 PPT를 좀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중급도 약간 인제 요것이 이제 경계선에 있는데요. 그래서 3급 4급 그래서 뭐 3급 정도면은 인제 이것도 발표문 원고만 하는 것이 좀 낫고요. 한 4급 정도 되면 그래도 인제 중급 상이니까 저 PPT까지 학생 수준에 따라서 좀 확장할 수 있겠고 근데 고급에서는 인제 발표문 원고만 하는 것은 고급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급에서는 발표문 원고 외에 학생이 PPT까지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고급 말하기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그래서 인제 3분 말하기죠. 그러니까 주제 발표는 보통 3 분으로 합니다. 3 분. 그래서 3분 주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인제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생의 어떤 기대에 어떤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 발표로서 한 학기에 보통 한 번 이상 꼭 하는 이거 발표 평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 참고하셔서 주제 발표를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주제 선정도 중요합니다. 주제가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주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잘 선정을 하셔서 또 인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선정도 잘 하셔서 이렇게 어떤 인제 1차 쓰기를 시키신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고 그다음에 2차 쓰기 한 다음에 발표문 원고를 학생이 교사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암기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급 정도에서 중급 이상이나 고급에서는 PPT까지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시면 학생들이 3번 주제 발표를 잘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한국어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으면서 말하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그래서 3번 주제 발표 어떤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참조하시고 학생들에게 이런 주제 발표에 대한 어떤 수업이라든지 평가를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저희 본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